각막 두께가 그러면 왜 누구는 두꺼워서 수술하기 좋고 왜 나는 각막이 얇어? 내가 아기 때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약간 거기에 더하기 좀 있어요. 각막의 두께는 일반적으로는 변하진 않아요. 나이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조금 달라요. 돌 정도까지는 각막이 조금 두꺼워요. 그러다가 생후 3년, 4년이면 각막 두께가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렌즈를 많이 껴서 각막이 얇아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게 아니라 아기 때 내 각막 두께는 이미 형성이 돼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자, 근데 나이가 뭐 60대, 뭐 70대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러면 각막이 조금 얇아져요.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절대 안 바뀌는 건 아니고 나이를 먹으면서 각막은 조금 약해집니다. 각막 두께가 그러면 왜 누구는 두꺼워서 수술하기 좋고 왜 나는 각막이 얇어? 그게 이유가 뭐냐? 사람 얼굴 생김새도 좀 다른 것처럼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약간 거기에 더하기 가족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각막이 너무 얇아, 그럼 우리 아이도 좀 얇을 수도 있겠네,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수술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얇아지는 거 말고요. 그냥 조금 얇아지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원추각막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. 우리 눈은 안압이 굉장히 높거든요. 높아야지만 눈 안에 있는 미세한 그 조직들이 외부 충격에도 보호를 받겠죠. 근데 각막이 좀 약한 각막은 안압 때문에 조금씩 더 얇아지면서 더 볼록해져요. 그래서 각막이 얇아지면서 불규칙 난시가 진행하는 그런 병을 원추각막이라고 합니다. 원추각막은 예전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각막 강화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추각막이 적당한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 안 되도록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게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가장 사실은 흔하게 보는 거, 안구건조증이라든가 소프트렌즈를 오랫동안 껴가지고 각막에 만성적으로 좀 염증이 있는 경우에 각막 미란이라고 해서 피부가 좀 헐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눈이 건조하거나 렌즈로 인했거나 표면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각막 상피들이 좀 탈락이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각막이 좀 얇은 것처럼 나와요. 근데 각막을 이제 치료를 하면 다시 원래의 두께로 돌아가는 거죠. 그래서 시력교정 수술을 하러 왔는데 각막이 조금 생각보다 얇아. 각막에 상처도 많고 뭐 렌즈로 인한 염증도 있고, 이런 경우는 일단은 렌즈 중단하고 각막염 안약을 넣고 인공눈물 열심히 넣고 한 2, 3주 있다가 와보면 각막 두께는 다시 회복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옵니다. 인위적으로 수술로 인해서 각막이 과도하게 얇아지면 원추각막과 똑같이 각막이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. 평균적으로 스마일로 100을 깎으면 라섹은 한 80 정도 깎고요. 라식은 200 정도 깎습니다. 거의 2배 이상 각막을 써야 돼요. 그래서 라식보다는 스마일이나 라섹으로 하는 게 좀 더 각막을 남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또 한 가지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지금은 당장은 괜찮지만 80, 90세가 되면 정상적으로 각막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각막 강화술을 통해서 최대한 각막 약해지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.